조선왕조에 있었던 운동인데, 조선 말기에 있었던 운동인데, 실학이라는 게 동학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예를 들면, 우리는 실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고, 반계부터 성호부터 해가지고, 정자산으로 해서 무슨 최한기까지 해가지고, 이재마까지 그 실학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실학자들의 운동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생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실학이라고 하는 말은 1930년대 최남선 씨, 문일평 씨 이런 사람들이 조선 역사를 볼 적에 조선 그 임난 이후에 실사구시를 중요시하는 어떤 학풍이 있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있었죠. 학풍이 있었다 하는 말하고 그들이 실학운동을 했다라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단 말이에요. 동학운동을 했듯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마치 조선 왕조의 실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처럼 역사를 알고 배운다 그거예요, 우리가 애들이. 그런데 내가 말하기를 뭐냐면 조선 역사에는 실학운동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예? 단지 뭐냐면은 실사, 임진왜란 이후에 지식인들이 어떤 반성이 일어나면서 실사, 보다 실용적인 인민의 이용 후생을 중시하는 어떠한 관심을 가진 훌륭한 지식인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을 후대에 20세기 후반에 와서 이들을 어떻게 역사학적으로 기술할 것이냐 알겠어요? 역사 기술의 방법상 생겨난 20세기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 실학자, 그러니까 20세기에 이 실학이라는 게 문제가 됐겠냐 하면은 실학이라는 거를 말해야 뭐냐면 우리 민족이 조선 왕조의 주자학 중심의 성리학에서 깨어나서 근대를 맞이한다고요. 근대를. 알겠어요? 근대를 맞이하는 이런 훌륭한 운동이 있었다. 그러니까 실학을 말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20세기에 실학을 말했던 학자들의 의도를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할 건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역사에서 근대라는 게 필요한데 이 근대에 해당되는 우리의 흐름이 있었다 하려면은 실학이라는 걸 끄집어내야 되고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관련되면은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들이 말하는 근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자본주의라는 거랑 결부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실학이라는 운동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맹아가 있었다. 자본주의의 본격적인 자본주의 안에서 그래서 자본주의 맹아론이 이런 말들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1960년대 예를 들면 70년대 천관우 선생이라든가 한우근 선생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 문제의식이 있는 건데 문제는 왜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꼭 근대를 찾아야만 하느냐 하는 문제로 된단 말이에요. 왜?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에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얘기를 할 적에 반드시 근대를 얘기해야 되고 이 근대가 서양 사람들이 말하는 어떠한 가치관에 의해서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근대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대라고 하는 문제가 자 보세요. 아까 이 역사를 내가 오늘 긴 말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간다고 볼 적에 여기가 지금 근대라고 보세요. 그렇죠? 근대가 여기일 수는 없죠. 여긴 뭐가 되겠어요? 고대가 되겠죠. 예? 고대가 되고 여기가 뭐가 돼요? 중세가 된다고. 예? 근데 우리가 고대, 중세, 근대로 이렇게 역사가 간다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게 고대, 중세, 근대라는 말을 역사에서 꼭 써야 되느냐 그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개념 속에는 말이죠. 여러 가지 한의가 들어가 있는데 고대, 중세, 근세로 올수록 역사는 유치한 데서 좋은 데로 갔다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있죠? 여러분들 고대 가서 살고 싶어요? 근세 가서 살고 싶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면 뭐냐면 원시사회라고 그래, 이거를. 그런데, 과연 그런 얘기가 정당하냐, 이거야. 자, 내 인생을 보세요.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그렇게 하면 60대, 지금 내가 50대라 그러면 50대가 좀 근대 아니에요. 그럼 뭐, 고대가 20대 정도, 뭐, 10대 정도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10대에 20대 내가 유치했습니까? 물론, 어리긴 했다고 그래도, 그것이 가치적으로 내 인생을 돌아볼 적에 거기가 나빴다고만 나 생각할 의미가 없다, 그거야. 그죠? 내 중세가 나빴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역사를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암암리에 여기에 가치관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 서양 사람들은 근대에서 자기들이 이 세계를 지배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서양식 근대가 없는 너희들은 다 유치한 놈들이다 그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우리나라 학자들이 20세기 학자들이 우리 역사에서 피눈물나게 근대를 찾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은 고대, 중세, 근대에서 왜 이게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게 내 미칠 노릇이 이런 얘기가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화가 나는데 어느 누구도 역사학자 어느 누구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런 말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피눈물 나는데 근데 이 책 썼다가 얼마나 욕을 먹고 내가 항상 김용옥 죽일 놈이라고 말이야. 내 제자 새끼들도 이 책을 갖다 인용을 못해. 다 써. 내 이게 한 5만 부가 우리나라 한 5만 부가 나간 책인데 이 책에 뭐냐면은 이 전부 그 당시만 이 책을 받아들이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주장한 모든 역사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책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보면서도 레퍼런스에다 한 줄을 안 써, 이 새끼들이. 이렇게 비겁한 거야. 우리나라 역사학이라는 건데, 이제는 새 시대가 왔어요. 다 무너진다고,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역사를 봐야 한다는 거야, 이거는. 자, 보세요. 이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거는, 원래 뭐냐면은, 칼 막스가 근세로 오면서 뭐냐면, 칼 막스가 역사를 발전 단계로 이렇게 해서 5단계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건 원시공산제, 그 다음에 뭐죠? 노예제, 그 다음에 뭐죠? 봉건제, 그 다음에 자본제,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공산사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원시공산주의라고 하는 건 이거는 픽션이에요, 픽션. 자기들도 픽션이라고 그러거든. 그리고 공산사회라는 건 왔어요, 안 왔어요? 이건 안 온 거죠. 미래에 도래할 거죠. 공산사회 도래할 거죠. 그러면 여기 원시공산사회랑 공산사회 빼놓고 본다면 뭐가 남아요?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가 남죠? 그러면 이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가 뭐예요? 이게 바로 고대가 되고 이게 중세가 되고 이게 근세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근세가 되려면 반드시 자본제가 있어야 되고 중세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봉건제가 있어야 되고 고대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노예제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신라시대에는 무슨 노예가 어디가 있었다. 그렇게 하고 근로제에 가면 뭐냐면 지방 전부 이렇게 분권에 대해서 봉건 영주들이 있었다. 장보고도 있고 장보고는 하여튼 있었다. 그러다가 근세로 그러면 이런 도식을 가지고 한국 역사를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20세기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대, 중세, 근세를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마크시스트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암암리 이걸 얘기를 하면서도 이 틀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봉건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봉건제라는 거는 조폭. 봉건제라는 건 조폭이에요, 조폭. 조폭이라는 건 뭐냐면 구역을 떼주잖아요. 야, 넌 어느 구역 맡아? 넌 어느 구역 맡는데 조폭들의 세계는 뭐냐면은 반드시 그 지역에 칼을 준다고. 그 지역을 맡은 놈들은 지가 칼 집으로 지가 다 해놓은 거야. 그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 군사, 경제가 완전히 독립되는 어떤 단위를 나눠준단 말이에요. 분봉이라고 그래, 그거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놈들하고
오야분, 꼬분 관계가 성립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일본말로 오야분, 오야꼬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야붕하고 꼬붕이, 그러니까 봉건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중앙에 천자 같은 게 하나 있고 왕이나 천자 같은 게 있고 얘들이 띄워준단 말이에요, 땅을. 에? 그러면 얘들이 이게 하나의 나라들이에요. 아주 독립된 나라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은 여기에 완전히 영주들이 왕처럼 살아요. 근데 여기는 얘들 가운데 서로 여기에다 충성하게끔만 얘들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독특한 체제예요. 이런 독특한 체제가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 근대를 얘기하려면 근대 이전에 반드시 중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느냐 이거야. 중세 봉건제가 있냐. 우리나라는 조선 왕조를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조선 봉건 윤리에 젖어서 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조선 봉건 사회. 웃기는 얘기야. 조선이 어떻게 봉건 사회예요.